한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대한항공의 특급 대우 의혹 이야기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볼까요? 자, 오늘 아침입니다. 저 국회인데요. 아침부터 취재진이 저렇게 마이크를 대기해놓고 준비해놓고 김 원내대표를 기다렸습니다. 의혹이 계속해서 커지는 상황에서 김 원내대표가 그러면 카메라 앞에서 꺼낸 그 해명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연히 어떤 숙박권을 갖다가 그렇게 이용했던 것은 적절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즉시 반환 조치하겠습니다. 숙박료가 1박에 80만 원이 넘는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러 번에 걸쳐서 확인해 본 바는 30만 원 정도 좀 넘는, 그러니까 34만 원 정도 금액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당하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당시에 정무위나 국토위 소속이셨으니까 이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 그게 적절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일단 들으신 것처럼 김 원내대표도 인정은 했습니다. 받은 건 맞다고요. 근데 숙박권 논란 그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였죠. 이렇게 지난해 김 원내대표가 서귀포에 있는 그 대한항공 그 칼 호텔로부터 받은 숙박권, 이 2박 3일 로열 스위트룸을 숙박권을 통해서 이용했다, 이 사실이 드러난 건데, 자, 앞서 들으신 대로 김 원내대표가 조목조목 해명은 했지만 논란이 계속해서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보면은요, 이렇게 쟁점이 정리됩니다. 제공받은 금액. 첫 번째, 일단 보도된 건 80만 원인데 본인은 34만 원이다. 2배나 차이 나는데 뭐 이렇게 계산이 다릅니까? 그러니까 숙박권을 받아서 그 숙박권으로 예약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 건데요. 네. 김병기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이 숙박권의 가치가 34만 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추해 보건데 결국 대한항공 측이 이 칼 호텔을 예약하는데 일정 부분 할인도 받을 수 있고 숙박권이라는 것은 당장 어떤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니까 일종의 직원 할인 같은 개념으로 실질적으로 그 가치는 34만 원 정도였다라고 네.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방금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네. 현재 지금 묵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로얄 스위트에 책정된 가격은 72만 5천 원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약을 하고자 한다면 네네. 1박에 72만 5천 원을 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겠죠. 일반 소비자는. 그렇죠. 네.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김병기 원내대표도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34만 원이면 괜찮고 70만 원이 넘으면 안 괜찮다라는 의미는 아니다. 가격의 여지 없이 잘못했다라는 이야기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인정은 했지만 김 원내대표 계산대로 한번 해보면, 자, 1박에 34만 원. 그러면 2박 3일 묵으면 일단 100만 원은 안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청탁금지법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 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김병기 원내대표도 네. 34만 원이라는 주장을 꺼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청탁금지법에 따라서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그런 금품 내지는 선물을 받게 되면 직무에 관련이 없어도 어떤 대가가 하나도 없었다고 해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 홈페이지 가격처럼 1박에 70만 원이 넘었다고 하면 2박 묵고요. 조식까지 먹었으면 100만 원 훌쩍 넘게 됩니다. 네. 그 자체로 처벌이 가능한 유형의 어찌 보자면은 금품을 제공받은 것이 될 수 있어서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할 것 같고요. 물론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 주장처럼 1박에 34만 원 상당이었다고 한다면 100만 원은 넘지 않겠지만 다른 숙박권뿐만 아니라 부수적으로 다른 받은 것들이 있는지 따져볼 측면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금액은 이런 쟁점이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것도 따져봐야겠죠. 숙박권이 어디서 났나?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 당시 비서관의 문자 내역을 보도했던 매체를 보면 대한항공 측을 통해서 이제 받은 것으로는 추측이 됩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요, 정작 취득 경위 이거 나는 모른다. 왜 어떻게 이제 받았는지 모른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몰랐다, 이 해명으로 충분합니까? 충분하지 않다고 그래서 시민단체에서도 비판 성명을 내놓고 있는데요. 이 몰랐다라는 해명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자를 처음으로 보도한 매체에다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 여야 다른 의원실처럼 이것이 보좌 직원을 통해서 전달된 것 같은데 구체적인 취득 경위는 모르겠다라는 게 이 처음 의혹을 보도한 매체에 밝힌
입장입니다. 근데 이걸 두고는요. 아니 이게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좀 더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참여연대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네. 왜 밝히라고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기자들 물어볼 때 뭐 국토위 정무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비행기 티켓을 받았을 것으로 그러니까 숙박권이 전달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이제 국회 국토위의 소속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때 보면은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금 항공사 합병 문제를 논의하는 시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숙박권을 사용하는 시점은 바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제 국회 정무위 소속이었는데 이때는 또 이렇게 통합을 하게 되면 마일리지 정책을 어떻게 할 건지 또 여기서 논의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굉장히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곳에 몸담은 의원이 이렇게 숙박권을 제공받는 게 맞느냐. 본인도 물론 부적정하다고 인정하긴 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더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지금 참여연대 등에서도 성명을 낸 상태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청탁금지법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금액, 자 그리고 이해관계 충돌의 쟁점이 될 수 있는 시기, 뭐 출처, 뭐 이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짚어봤는데, 자 그런데 마지막 쟁점이 또 있습니다. 보면은 김병기 원내대표 부적절하다, 받은 건 부적절하다 그러면서 반환하겠다고 했습니다. 반환하면 법적으로 괜찮습니까? 전혀 괜찮지 않죠. 쉽게 생각해 보면은요, 내가 부적절한 금품을 뭐 금으로 한돈 받았는데 네. 금값 많이 올랐으니까 시세 차익을 팔아서 보고 나머지 금액 반환하면 죄가 안 되는 것 아닙니다. 일단 한번 받았다면은 그 자체로서 불법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반환한다고 해도 그 불법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미 충분히 문제가 될 만한 상황이고요. 현 시점에서 이미 숙박권을 다 사용하고 묻고 나서 이 금액을 계산하겠다 한다고 해서 그 불법성이 작아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또 새롭게 나온 게 대한항공 측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또 다른 편의를 제공했다, 이런 의혹이 불거진 겁니다. 이번엔 뭡니까? 일단 오늘도 새롭게 추가된 의혹이 보도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가족 얘기인데요. 먼저 며느리와 아주 어린 아기 손자가 지금 2024년 8월에 베트남에 출국하게 되는데 이 비서관과 또 그 당시의 비서관과 대한항공 관계자가 뭔가 대화하는 게 포착이 됐고 대한항공 관계자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하노이 지점장에게 의전 서비스를 요청해냈다 하면서 네. 뭔가 의전을 더 챙겨주는 듯한 문자가 포착이 된 거고요. 두 번째 의혹은 또 김병기 원내대표의 이제 부인이 또 네. 베트남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일반석을 이용하는데 뭔가 프레스티지 관련 시설을 좀 이용하게 요청한 게 아니냐 관련한 이제 문자를 보도하면서 논란이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오늘 조목조목 반박을 했어요. 패스트트랙 요청을 한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그러니까 그 며느리 아기가 이제 사설로 이용을 한 거다. 그리고 아내는 뭐 프레스티지 관련된 시설 이용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했는데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 김병기 원내대표 한번 목소리도 들어볼까요? 베트남은 들어갈 때 그 사설 패스트 트랙이 그때 당시에 있었던 것 같아요. 보좌진들이 저 의원을 갖다가 이렇게 잘 모시겠다. 그때 제 손주가 그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 거 고려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이 안 사람도 이제 들어가 듣고 그랬었는데 그 의전이랑 하지를 않았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당시 일하던 보좌진이 선의로 한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했는데 이 해명으로 여기서 끝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의 입장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러니까 보좌진이 일을 좀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과도하게 일을 하다 벌어진 일이다라는 취지로 보여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좌진은 며느리와 손자가 출국한다는 거는 어찌 알았을 수 있을까요? 결국 누군가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았을 텐데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무리 보좌진의 일이라고 해도 그것을 누군가 지시한 사람이 있고 정보를 준 사람, 비행기표를 보여준 사람이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책임에 있어서 자유롭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또 의혹과 해명까지 짚어드렸습니다.